추키팜! 추키팜드림 안녕하세요, 추키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수집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포켓몬 도감들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도감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도감들이 있는지 외관만 한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고, 앞으로 나올 도감 리뷰 시리즈에서 각 도감들의 내용이나 기능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도감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도감들마다 각자 도감의 기능과 그리고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기능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도감은 1세대 정록에서 사용된 제일 근본 중의 근본 도감입니다. 먼저 일본판 1995년에 나온 일본판 도감입니다. 1세대 도감. 이 도감은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시 근본 중에 근본인 만큼 아주 희귀한 도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5년 닌텐도 크리처스랑 게임 프리크, 아주 고대적에 나온 도감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1세대 도감 한번 언박싱하고 작동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판 1세대 도감입니다. 미국판 도감은 타이거사에서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근본 중의 근본이죠. 이 제품은 99년도에 생산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3년 전이죠. 23년이나 된 고대의 물건입니다. 1세대 도감. 이거 개봉된 버전을 일단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고대의 설명서고, 99년에 나온 것 같죠? 타이거사에서, 타이거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외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뒤에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고, 리셋하는 버튼도 있고,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수은 건전지로 돌아가겠죠. 이런 작은 사이즈들의 옛날 장난감들은 수은 건전지로 보통 돌아가죠. 자, 프린팅 상태도 아주 보관이 잘 되었습니다. 개봉해보면 이렇게 지우와 피카츄가 있고, 그리고 도감에서 몬스터를 검색하려면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야 되겠죠. 뭐 피카츄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하면 아마 도감에서 찾아주는 방식일 겁니다. 이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배터리 넣어서 한번 사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군요. 이렇게 리자몽을 검색했더니 차리자드라고 검색했더니 6번이라고 나오고, 리자몽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자몽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속성, 그리고 힘, 공격, 그리고 쓸 수 있는 기술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3년 된 기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얼마나 게임기를 잘 만들었는지 새삼 체감이 되는군요. 매뉴얼을 보면 대략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세대 도감 살짝 살펴봤고, 다음번에 본격적인 리뷰에서 내부랑 사용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세대 금은과 크리스탈 버전에서 사용되던 도감입니다. 일본판은 타카라 토미에서 나왔고,
포켓몬 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일본어로 뭐라고 써있고, 옆면을 보면 어떤 식으로 몬스터를 보여주는지 대략적으로 기능이 설명되어 있는 것 같군요. 상당히 옛날 물건치고 박스 자체가 보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미개봉품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각종 버튼들과 스크린이 있고, 뒷면에는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2001년에 나온 물건이군요. 2001년에 나온 2세대 도감 일본판입니다.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열면 이렇게 한 번에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상태가 안 좋지만 아까 1세대 도감을 만들었던 타이거 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든 2세대 도감 황금 버전입니다. 보시면 뒤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2001년도에 마찬가지로 나온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열면 1세대 도감과 마찬가지로 타이핑을 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일본판과 좀 다른 점이라면 이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3세대 도감입니다. 왼쪽이 루비 사파이어 버전에서 사용된 도감이고, 오른쪽이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 버전에서 사용된 도감입니다.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버전에서 사용된 도감, 그리고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 버전에서 사용된 도감입니다. 파이어 레드 리프 그린 버전 먼저 살펴보면 확실히 90년대나 2000년대 극초반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6종의 포켓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면도 확실히 인쇄의 퀄리티가 높아졌죠. 이 제품은 2007년도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15년 정도 된 물건인데 거의 새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넣는 곳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요. 자, 미리 한번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전원 버튼에서 불빛이 나오는군요. 게임도 있고, 보통 게임과 도감 기능이 주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버전에서 쓰였던 도감입니다. 이 제품은 헤즈브로에서 만들었고요. 궁극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위한 표준 장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 같군요. 3세대 루비 사파이어 도감의 외부는 이렇습니다. 2003년 토미와 하스브로,
조금 액정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관할 때 원래는 아니랬는데 보관할 때 액정이 깨진 것 같기도 하군요. 원래 처음 구매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보관하는 동안 짓눌려서 액정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계 모드부터 다마고치 모드 같은 것까지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메뉴를 하나씩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다음번에 멀쩡한 새 제품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 사파이어 버전 도감 일본판은 토미에서 만들었고, 옆면에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판과 동일하게 이렇게 좌측 휠을 돌리면 메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4세대 DP 버전 도감입니다. 일본판은 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타카라 토미에서 나왔고, 그 전까지는 그냥 토미였는데 타카라 토미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좌우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아박사님도 있군요. 조금 더 좋은 화질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마을도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약 15년 정도 된 제품인데 굉장히 보관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판은 작스 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열 수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액세서리를 열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키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된 기기가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거는 놀랍군요. 이 친구는 지금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소리가 나고 있고, 옵션에서 소리를 바꿀 수 있죠. Chimchar, is it fire type Pokemon? Monferno, is it fire and fighting type Pokemon? Infernape, is it fire and fighting type Pokemon? Piplup, is it water type Pokemon? Prinplup, is it water type Pokemon? Pokemon Gallery. Options. Game.
이것은 도감까지는 아닌데 포켓몬 트레이너라는 DP 굿즈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타카라 토미와 국내 한빛소프트에서 만들었고, 이 피규어를 올려두면 피규어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증강현실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피규어를 구매해서 여기 올리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포켓몬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2010년 2월에 나왔습니다. 이 제품도 다음번에 제트링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세대 하트골드 소울실버 도감입니다. 하트골드 소울실버 골드실버 리메이크 버전에서 사용된 도감이고, 이 친구는 특이하게 똑같은 도감에 핑크색 버전과 빨간색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오리지널 버전 먼저 살펴보면 타카라 토미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터치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스크린이 처음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이 훨씬 다양해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화면이 두 개다 보니까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아래는 컬러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컬러로 이렇게 자판을 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핑크색 버전 뒷면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스피커와 배터리 넣는 곳이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옆에 터치 펜슬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펜슬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을 내리고 열 수가 있습니다. 터치펜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쪽은 메인 화면, 그리고 아래는 마찬가지로 버튼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닫고 덮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터치펜은 왼쪽 오른쪽에 각각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세대 블랙 화이트에서 사용된 도감입니다. 먼저 전자식 도감을 살펴보기 전에 시관으로 나온 간단한 도감형 장난감도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감 모양 장난감에 카드를 꽂으면 그 카드로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옆에 맛있는 사탕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는 것 같군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판 도감입니다. 북미판 도감은 작스 퍼시픽에서 만들었고, 발매일은 2011년 11년 정도 된 물건이군요. 이 제품은 기존 도감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좌우로 항목을 이동하고 가운데 버튼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블랙 화이트 도감이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판은 타카라 토미에서 만들었고, 북미판은 이 위쪽은 스크린이 아닌데 반해서 일본판은 스크린이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다 컬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운데를 돌릴 수 있고, 돌리면서 어떤 기능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컬러가 되었고 진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몬스터볼 장난감과 연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열면 이렇게 듀얼 스크린으로 할 수 있다. 약간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렸던 몬스터볼과 통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몬스터볼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지고 놀 수 있는 피규어와 칩, 그리고 몬스터볼
그리고 도감까지 한 번에 들어있는 세트입니다. 아까 제품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온오프 해서 좀 간단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몬스터볼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감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몬스터볼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세대 XY 도감과 그리고 3세대 리메이크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도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왼쪽 제품은 그냥 도감만 들어있는 제품이고, 오른쪽 제품은 이런 메가링까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XY라고 적혀있고 완전히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의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등록하고 꾸밀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도감과 통신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터치로 이렇게 게임을 풀컬러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감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메가지나 링과 함께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게임기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지원한다고 적혀있네요. 저도 대충 플레이 해봤을 때는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사진기 이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장난감치고. 메가링과 연동할 수 있는 버전은 이 연동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메가링 작동법에 대한 설명까지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메가링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감. 다음은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의 도감인데, 특이하게 이름은 XYNG로 애니메이션 이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쿠자 메가지나가 있죠. 원시 가이오가도 있습니다. 원시 그란돈과 지가르데까지. 그리고 뭔가 8명의 관장이랑 배틀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몬스터를 잡고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직접 동굴 같은 곳을 탐험할 수도 있고 관장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군요. 뭔가 스토리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한 도감 기능을 넘어서 마찬가지로 통신 기능과 몬스터볼 그리고 메가링과의 통신까지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버튼이 총 3개, 4개가 있고, 이제는 터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버튼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면에는 스피커와 건전지 놓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과거의 도감보다 외부 퀄리티는 낮아진 것 같지만 내부에 시스템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도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썸문 시리즈의 도감입니다. 이 알로라 도감은 제일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화면이 작은 도감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자이로 센서 기능이 달려서 후면 카메라로 여기저기를 비춰보며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터치의 컬러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트링과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모험을 하면서 이리저리 카메라를 움직여서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마을을 돌아다니거나 볼을 던질 수가 있고, 로토몰을 밀면 볼이 나간다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렌티큘러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제트링이랑 연동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토무 도감 DX 버전입니다. 아까 봤던 도감보다 화면이 확실히 좀 커졌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닌텐도 기기나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즐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글자를 쓸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이로 기능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학습 기능들과 미니게임, 도감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기능은 울트라 썬문을 플레이할 때 어떤 포켓몬을 발견하거나 잡으면 로토무 도감에게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아마 TV나 블루레이로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소리를 인식해서 로토무가 이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가 이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인지 궁금해지면 옆에서 도감이 설명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울트라 네크로즈마가 있는 로토무 도감입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기존 도감과는 다르게 어떤 낚시 릴처럼 돌릴 수 있는 게 달려있고, 그걸 통해서 몬스터를 잡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몬스터들을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울트라 홀에서 울트라 비스트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려서 다양한 친구들의 도감을 모을 수 있고,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포획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감의 미니게임으로 몬스터를 직접 포획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재밌는 것 같군요. 자, 마지막 8세대 로토무 폰입니다. 기존 썬문에서 나왔던 로토무 도감보다 한 세대 더 발전해서 이제 스마트폰 방식의 로토무 도감이 되었죠. 여기 보면 지우 외에도 고우까지도 같이 나와 있고, 이렇게 지도도 보고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자이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터치는 기본이죠. 이제 터치가 안 되면 아이들이 사용 안 하죠. 이렇게 다양한 도감 기능뿐 아니라 가라르 지방의 지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거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총 25개의 앱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자이로 360도를 다 지원한다 하는 것 같고, 터치를 사용해서 몬스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감을 넘어서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완전히 진화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로토무 폰입니다.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총 28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지원되고, 그리고 몬스터볼과도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좌우로 또 넓어졌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360도로 여러가지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몬스터볼 게임기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기존 도감들과 같이 연동해서 가지고 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몬스터볼 배틀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몬스터 배틀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몬스터를 발견해서 몬스터볼을 닫으면, 잡으면 초록불, 실패하면 빨간불이 나오면서 몬스터볼이 다시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 수도 있고, 목소리로 이렇게 몬스터가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화된 몬스터볼입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커진 화면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기존처럼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감과 연동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스토리를 즐길 수도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도감으로 분류하기 조금 애매한 친구들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사용했었던 히스이 도감인데, 이때는 굉장히 고대적이기 때문에 직접 종이에다가 몬스터를 기록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포켓몬 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이 지역의 도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도감 역할을 했었던 아르세우스 폰입니다. 아이폰용으로 출시되었고, 이렇게 아르세우스 폰으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죠. 실용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진 않지만 굉장히 귀여운 아르세우스 폰 케이스. 이 도감 케이스는 본인의 핸드폰을 로토무 도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도감의 형태로 출시된 폰 케이스가 또 있는데, 이렇게 반다이에서 만든 포켓몬스터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갤럭시 노트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사이즈는 좀 작군요.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메라 구멍도 상당히 여유가 큰 것 같습니다. 1세대 도감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핸드폰 케이스로도 한번 써볼만 하겠군요. 케이스 낀 채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전 기능까지 겸비한 폰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대 도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제가 스티커를 좀 사용했습니다. 외부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외부로 단자를 빼서 충전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케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카메라 구멍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쪽은 제가 직접 스티커로 꾸민 공간이고, 오른쪽은 다양한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핸드폰을 여기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역할과 케이스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굿즈입니다. 자, 오늘은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다양한 도감들과 그리고 도감 모양 핸드폰 케이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포켓몬 도감 시리즈에서 각 도감들의 내부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포켓몬 도감 리뷰 시리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키판드림!